여러분 안녕하세요. 집 구하기 2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3월에서 4월 사이에 방을 구한 후기다 보니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 전세 사기가 심해지는 만큼 월세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크게 내려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월에 대학생들이 새학기도 시작되고 이직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8월이 집 구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에는 사당역으로 갔습니다. 사당역은 2호선과 4호선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에서 자취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동이 편한 곳이다 보니 이왕이면 사당역에서 방을 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동네가 사당이다 보니 중개사분이 보증금 1,000만원보다는 3,000만원짜리 위주 또는 원래 1,000만원인데 1,000만원당 월세 3만원씩 인하가 가능한 방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수역과 사당역 사이에 있는 1.5층 방이었습니다. 이곳의 조건은 보증금 3,000에 월세 45만원, 관리비 5만원이었습니다. 일단 가격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요. 층수가 낮은 것도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들어갔을 때 집이 노후된 느낌이 매우 강했고 얼마나 됐는지 물어봤더니 20년 이상 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리모델링은 조금 했지만 들어갔을 때 화장실 세면대가 너무 작아서 일단 실용성이 없었습니다. 세면대가 요즘 너무 작게 나오는 곳이 있는데 작으면 양치할 때는 세수할 때 물이 몸으로 다 튀어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았고 여기서 꿀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방 보실 때 중요한 게 이제 창문에 결로 자국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제 이건 흔하게 넘어가는 부분인데 저는 조금 중요하게 봤습니다. 이게 겨울철에 환기를 안 해서 안 하면 이제 창문 주변에 결로 자국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생기면은 아무리 다시 도배를 해도 또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주인이 도배를 새로 해준다고 했지만 그런 자국이 있는 집은 가고 싶지 않아서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은 사당역 근처에 있는 신축 건물 1층이었습니다. 조건은 3,000에 임대료 55만원, 관리비 8만원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조건보다는 금액이 높았지만 신축 건물이었고 완전 골목이 아닌 큰 길 옆이어서 위치상으로는 제일 마음에 들어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1,000에 61만원짜리 방인데 이제 보증금을 올리면 임대료 인하가 가능한 방이었습니다. 일단 1층이었지만 구조상 사람들 동선이 계속 지나다니는 곳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 곳 옆에서 사이드로 빠지는 방이어가지고 많이 시끄러울 것 같지 않았고요. 분리형 원룸으로 되어 있어서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크기도 6평 정도여서 답답한 느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고민했던 건 1층이다 보니까 창문을 열었을 때 앞이 좀 막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금액도 조금 비싼 편이어서 다른 곳을 조금 더 보기로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당역 5분 거리에 있는 7평짜리 방이었습니다. 조건은 2,000에 월세 50, 관리비 5만원이었습니다. 일단 조건만 들으시면 가격도 싸고 평수도 넓고 역에서 가까워서 최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일단 가는 길이 너무 골목이어서 저는 좀 외진 느낌이 있고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방이 매우 넓은데 그게 아늑한 그런 넓음이 아니라 오래되고 넓은 느낌이어서 뭔가 조금 무섭고 확 끌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방은 특이하게 1층에 관리인이 상주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보면 관리가 잘 될 수 있고 요청사항을 바로바로 이제 피드백 해주시다 보니 좋은 점이 많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번 좀 사람을 마주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서 조금 그게 단점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다음 집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방은 다시 이수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수역은 신축 건물 1,000만원에 월세 45만원, 관리비 8만원 방이었습니다. 신축이고 사진에도 매우 좋다 보니까 저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간 방이었습니다. 위치는 역에서 가까웠고요. 좋으나 약간의 언덕을 올라가야 하는 단점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일단 딱 들어갔을 때 평수는 말로는 5평이라고 하는데 제가 체감으로는 3.5평에서 이제 4평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좀 매우 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단 매트리스를 넣고 싶었는데 이 방은 매트리스를 넣을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도 조금 컨디션이 좋다 보니까 저는 고민을 조금 하고 있었는데 중개사분이 이제 솔직하게 말을 해주겠다면서 작년에 그 이수역에 누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건물도 누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보다는 이제 사당역에서 봤던 건물들을 추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도 이렇게 조건이 나쁘지 않은데 이 방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유가 있구나 조금 싶었어요. 오늘 본 방들은 다 패스하고 제가 1탄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집들이 조금 더 조건이 좋았던 것 같아서 지난번 방을 보여주셨던 중개사님께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첫 번째로 봤던 1000에 40짜리 방이 있어요. 이 방을 계약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이 방을 본 게 불과 3일 전이었는데 오늘 방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직장인들은 토요일에 방을 많이 보다 보니 토요일날 보고 바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토요일에 보실 때는 이 방이 바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두 번째 봤던 1000에 45짜리 방을 계약하러 갔습니다. 일단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이제 그 원룸을 전속으로 관리하는 중개인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개인이랑 이 전속 중개인 사무실로 같이 방문했습니다. 근데 일단 보통 제가 생각하는 방이라고 하면 사실 크게 조건을 내세울 게 없는데 이 방은 특이하게 제 방에 방문하는 방문자가 주 1회 이상 자고 가면 이제 관리비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뭐 이렇게 자고 갈 일이 많지 않으니까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물어봤던 게 이사할 때 이제 주차장이 있었는데 주차를 한 1시간 정도만 해도 되는지 물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단호하게 안 됩니다. 짐 빼고 바로 차 빼세요 하는 게 조금 그것도 좀 기분이 나빴어요. 사실 주차장이 비어 있으면 1시간 정도는 이사 차량을 배려해 주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 날짜를 조율하려고 이제 집주인이랑 통화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계약 특약에 방문자 주 1회 이상 자고 가면 안 된다라는 조건 맞죠?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 임대인이 단호하게 아니요. 월 3회 이상 자고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그 뜻은 CCTV로 나의 방문자를 감시할 것이고 언제 들어왔고 언제 나가는지 체크할 것이다. 그래서 월 3회 이상 자고 가면 관리비를 추가할 것이다. 이렇게 솔직히 들렸고 그 말이 맞았어요. 근데 사실 제가 나이도 있고 독립해서 제 돈 내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엄마 아빠도 안 하는 감시를 받으면서 이 돈을 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 꿀팁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임대인이 까다로운 집이랑 계약을 하면 일단 중도이지를 할 때 조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후속 임차인을 빨리 구해오는 게 좋은데 이런 집이랑 누가 계약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만기해지로 나갈 때도 사실 조금 뭐 이런 보증금이 낮아서 상관이 없겠지만 보증금이 높으면 후속 임차인 구해줄 때까지 안 돌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까다로우면 후속 임차인 구하는 게 힘들다는 것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지금 당장 계약을 하기보다는 후속까지 생각해서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 구할 때 집주인의 성향 매우 중요한 거 기억해 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일단 마지막 3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일단 느끼면서 많이 반성하고 이제 실수했던 점들을 꼭 모아놨고요. 결론적으로 어떤 집을 구했는지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꼭 3탄 기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